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100%로 만들어드릴 황보현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의 끝나지 않는 숙제가 있죠?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면 좋지만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무리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과도한 운동과 다이어트로 인한 손상은 노후에 관절, 척추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무릎과 척추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행위가 아니고요. 관절과 척추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릎은 체중을 견디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연골이 마모되면서 가장 손상되기 쉬운 관절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체중 관리는 무릎과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고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체중이 1kg씩 증가할 때마다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3kg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체중이 늘면 관절염과 같은 퇴행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체중과 무릎의 압력 비율은 1:3. 절대 잊지 마세요. 무릎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줄이면서 무릎 주변의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30분씩 하는 것이 어렵다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총 30분 이상을 운동을 해도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충격 운동, 예를 들어서 수영, 걷기, 실내 자전거 같은 운동을 통해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영은 물의 부력이 몸의 무게를 덜어주기 때문에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뼈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 역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복부 지방이 늘어나면 신체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척추에 부담이 가기 쉬운 자세로 변합니다. 실제로 2015년 국내에서 진행된 체질량 지수에 따른 척추질환 발병률 연구 결과 저체중 그룹은 척추질환 발병률이 2.77%, 비만 그룹은 4.09%로 나타나서 체중과 척추질환 간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을 한다면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우선 운동을 자제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 후에 급성 통증이 줄어들었다면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는 허리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척추 구조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허리 근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땀이 나야 운동도 되고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셔서 걷기만으로는 운동이 될까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강도가 센 운동보다는 단기 효과가 미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다 보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무릎과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체중을 감량하고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저충격 운동을 몇 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영이고요. 수영은 전신 운동으로 물속에서 부력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무릎과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면서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근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병 평형은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걷기 운동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전신 운동, 바로 걷기 운동인데요.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걸을 때 체중 감량과 심폐 기능 강화가 가능합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적으면서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꾸준히 걸으면 체중 감량과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실내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으면서 하체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심폐기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앉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도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덜합니다. 다만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게 되면 날씨, 울퉁불퉁한 바닥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실내 고정식 자전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입니다. 요가와 필라테스는 유연성을 높이고 근력을 강화시키면서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하면서 자세 교정에도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 시에 당김이 느껴질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원래 관절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부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다이어트는 뼈와 관절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무리한 다이어트는 근감소증과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유발해서 오히려 관절 척추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원푸드 다이어트로 인해서 칼슘이나 영양소가 뼈에 공급되지 않아서 골밀도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뼈가 약해지면서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고 척추 압박골절, 허리 디스크 등과 같은 척추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근육과 뼈가 약해지면서 무릎 관절에도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져서 연골 연화증이 생기면 만성 통증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운동을 줄이기 때문에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체중을 줄이는 생각은 버리고요. 천천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 또 진행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뼈와 관절 건강을 지키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연세 100% 병원 황보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